네. 자, 삼각함수 9페이지 두 동경의 위치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트는요, 시중 교재로 너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공식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야. 문제집을 안 찾아가고 자기가 안 찾아간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문제집을 좀 살짝 봐가지고 선생님이 그 공식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많은 페이지 중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여기 있다. 예.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이래서 볼까요? 일치하는 경우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n 파이로 풀어야 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n 플러스 1의 파이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아. 뭐 좌표축 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땐 x축 대칭은 알파 플러스 베타 2n은 2n 파이, y축 대칭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플러스 1의 파이, y는 x 대칭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뭐 이래서 공식이 잔뜩 나와요. 이걸 외울 수 있어 없어? 외울 수도 있어. 너희들이 성의를 가지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요것만 알면은 모든 두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를 풀 수 있는 큰 틀을 하나 알려줄 거야. 그 틀대로만 작업을 하면 어떤 변형 문제든 전부 다 공식을 너희들이 만들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가 나오면 너희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그일 알파 요 세 글자를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일 알파.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기억한다? 그일 알파. 자, 그러면 그가 뭐냐면요, 뭐 같아? 그로 시작되는 말? 그림자. 그림을 그리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배우면서 배웠던 각 중에 하나예요. 일자로 시작되는 각은 일반각이에요. 일반각을 표현해 주고 나서요, 알파를 없애기예요. 자, 여기에서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 평각이에요. 평각의 기준은 뭐야? x축의 양의 방향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평각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알파는 어떻게 없애냐면요, 더하거나 뺀다. 그냥 더하거나 빼면 돼요. 선생님 이거 뭔 말인데요? 그일 알파. 자, 실제요, 우리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보도록 하자.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나왔어요.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 문제 딱 보면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문제만 읽어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 개념의 제목이 뭐라고? 시작! 두 동경의 위치관계 한 번 더. 두 동경의 위치관계 한 번 더. 두 동경의 위치관계. 두 동경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푼다? 시작! 그일 알파 한 번 더. 그일 알파 한 번 더. 그일 알파. 그래, 그림부터 그려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x축, y축 그리고요.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어요? 각이? 2, 4분면에 있죠.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 90도와 180도 사이니까 그냥 쭉 그려. 얘가 세타야. 그런데 7세타가 2세타와 일치한다라고 했지. 뭐예요? 이걸 7번을 휙휙휙휙휙휙휙 돌렸더니 여기에 또 착 하고 안 착하대요. 동경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세타랑 7세타랑 같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각을 그림에 표시해 봐야겠죠? 바로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평각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각을 표현할 거야. 근데 세타가 커요? 7세타가 커요? 7세타.
더하면 상관없지만 뺄 때는 아무래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좀 양수가 나오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7세타부터 일반각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얘 뭐야? 2n 파이지. 맞나? 예.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자, 이게 뭐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회전수를 나타내는 거고, 거기서 알파만큼 더 갔어? 이런 얘기지. 맞아요? 자, 이제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예요. 또 뭐예요? 시작! 2n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의 일반각을 적어놓고 나서 알파를 없애는 데만 집중하는 거야. 알파를 없애려면 두 식을 빼야 되겠죠. 그런데 뺄 때 되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얘하고 얘는요, 빼서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n은 몇 바퀴 돈지 모르는 회전수를 나타내는 관념적인 각이야. 얘도 관념적인 각이야. 똑같은 관념적인 각이네? 빼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일반각에서 계속 살려두는 거야. 그냥 몇 바퀴 돈지 몰라? 요런 의미야. 그러므로 7세타 빼기 세타는 6세타. 얘는 그냥 빼도 살아남는 개념입니다. 라고 했죠? 예,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나는 세타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파이 n이라고 쓸까요? 3분의 파이 n 이렇게 되겠지. 맞아? 우리 알잖아. 3분의 파이 몇 도? 60도예요. 그런데 세타가 이 3면에 놓이려면 예, 정수에 해당되는 n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가능할까? 1은 돼, 안 돼? 안 돼요. 2는 되죠. 3은 안 되죠. 오씨, n은 2밖에 가능하지 않네. 그러므로 결국 세타는 몇이 나온다? 3분의 2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규군 어려워요? 예,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 보고 결국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요 녀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얘 계산하면 통분하면 몇 나와? 6분의 4 빼기 3에서 6분의 1 파이 나오죠. 6분의 1 파이 몇 도 되겠습니까? 30도예요. 오, 코사인 30도. 몇인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답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밑에 3문제나 실어놨어요. 예, 그 3문제 여러분이 풀어보는데 풀다가 막히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 나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이런 질문들 있지? 일반각을 못 세우겠어요. 이런 고민이 생기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풀다가 선생님에게 질문하세요. 그림 그려드릴 거고요. 일반각 표현해드릴 겁니다. 풀어봐. 죄송한데 EM파이가 어디서 나와야죠? 여기 EM파이, 일반각. 선생님이 일반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좀 앞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헷갈려가지고. 일반각. 360도 360도가 EM파이야. 360도 곱하기 n이. 예, 몇 바퀴 돈지 몰라 라는 회전수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N 자체는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반각은 무조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형태 혹은 EM파이 플러스 세타 형태예요. 어려워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한번 배우고 싶지만 그림 못 그리거나 일반각 안 되면 선생님한테 요구하세요. 몇 번? 두 번째? 두 번째 그림이 아니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라고 했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몰라. 3세타가 여기 왔다 쳐. 세타의 범위는 알지. 세타의 범위 잠시만요. 세타의 범위는 알지만 내가 3세타의 범위를 아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가 알파구나. 표현했죠. 그런데 x축 대칭이래요. x축에 대해서 이 그림을 대칭하면 이런 그림 나오겠지. 요것이 바로 5세타가 될 거야. 그럼 이 각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양의 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편각이라 했지 않았어요? 네네. 평각은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각,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거나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해서 움직이는 각이에요. 또 일반각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근데 저 EM파이는요. 네. 그 더할 때도 그냥 EM파이로 그대로 나오는. 일반각의 구조는 딱 두 가지야. 60분법을 이용하면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세타. 일반각은 무조건 이래. 얘를 호도법을 이용하면 2m 파이 플러스 세타. 무조건 100% 일반각이에요. 안 되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네. n 값을 어떻게 두 개 더해서 8파이는 2n 파이.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사실 45도죠. 근데 봐요. 요게 세타가 0도와 180도 사이에 있대. 그럼 n자리에 1 들어가면 0도와 180도 사이에 놓이나요? 네. 네. 그래서 n자리에 1 들어가서 4분의 파이 답 될 수 있죠. n자리에 2 들어가면 네. 되죠. 그것도 답 될 수 있죠. n자리에 3 들어가면 돼요. 그것도 되죠. n자리에 4 들어가면 안 되죠. 1, 2, 3 다 집어넣은 각 세타는 3개의 값이 나오는 거야. 답으로. 3개 구하면 네. 2번 문제 답은 3개예요. 세타 구하시면. 그러면 네. EM8는 빼든 더하든 이제 그냥 예,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예요. 네. 와. 걔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지간하면 너희들이 60분법을 무지 사랑하는 너희들의 마음은 알지만 예, 너희들이 학문을 좀 하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호도법을 좀 사용해주면 되게 좋겠다. 답 하나를 내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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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알파죠. 예. 180도 더했죠. 그럼 6세타의 그 일반각은요. 2m 파이 플러스 180도 플러스 알파. 2m 파이 몇 바퀴 돈지 몰라. 일반각. 그쵸? 180 플러스 알파.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풀었어요? 다 풀으셔야 돼요. 예. 그 밑에 다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180을 파이로 해야 180을 파이로 쓰셔도 돼요. 근데 쌤, 네. 이 그림이 네. 아예 확정적인 건 아니죠? 확정 아니에요. 그냥 X축 대칭이 되게끔 내 맘대로 그려놓으시면 돼요. 왜? 나 3세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제 3번 그림 안 3번 그림 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요 밑에 있는 그림 그려드리면요. X축, Y축 나왔어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세타가 0도와 180도 사이 뭐 아무데나 있대. 그래서 아무데나 막 그려. 세타 1, 2, 4분면에 놓이게. 그럼 요각이 뭐가 돼요? 알파 요렇게 되죠. 그런데 얘가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 뭐예요? 얘를 X축으로 한번 대칭 이동한 후에 다시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네? 예. 그러면 여긴 각이 몇 도예요? 180도. 네. 자, 네 번째 문제도 하세요.
일반각 안 되면 해달라고 하세요. 선생님 해드릴 용이 있어요. 네, 해주세요.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무슨 세타였더라? 6세타였습니까? 네. 그래서 큰 거부터 씁니다. 6세타는 2n 파이 맞아? 2n 파이 플러스 알파에서 180도만큼 더 갔네. 알파 가고 그 외 180도 즉 파이만큼 더 갔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네. 자, 세타를 표현합니다.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표현해도. 네네,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3번 심하게 표현. 3번 혹시 다 5분의 4파이예요? 정답입니다. 좀 이따가 좀 말하지. 근데 5분의 4파이 네. 그냥 각도로 일반으로 60분법을 쓰는 60분법으로 답을 내도 되냐고요? 네. 근데 60분법으로 답을 내도 맞기는 하는데 우리는 60분법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호두법을 좀 자주 연습을 해야 되니까 60분법으로 답 낸 건 좋아! 내고 답을 한 번 더 바꿔주세요. 호두법으로. 네. 이거 3번에 다 100걸도 안 네? 100걸도요? 3번의 답. 아니에요. 네. 44. 5분의 4 팔라고? 144. 143? 쌤, 네. 답이 6 나오나요? 네? 6. 어디예요? 3번 세 번째 문제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왜? 6 라디언이 나오진 않아요. 요거 한번 해볼까? 세 번째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잠시만요. 선생님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있는 게 그림이 안 되나요? 네, 그림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있어요. 자, 각 알파의 동경과 각 베타의 동경이 Y는 X 대칭이래요. 자, Y는 X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그림 그리실 수 있죠? 얘가 바로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만큼을요, 이게 뭐야, 알파니? 알파 베타죠. 요만큼을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알파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에 볼펜똥 묻혀서 딱 접어서 문지르면 볼펜똥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게 베타각이래. 이 베타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알파면 얘도 알파지. 그래서 각을 표현해줘 말아. 일반각 해줘요 말아요. 안 해줘도 돼요? 예, 해보십시오. 저 n이 0이 돼도 되세요? EF에서 n이 0이 돼도 어, 돼요? 0대. 뭐 0이 돼도 0 포함하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n은 모든 정수 다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답이 안 아 나와요. 진짜. 쌤 근데 맨 마지막에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네. 어떤 값으로 나오거든요. 대칭이 조건만 구하면 돼요. 어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식. 끝? 그냥 이게 끝이에요. 네, 그게 이제 끝이에요.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익숙해지면 척척하실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문제집에는 이 문제가 무지만이 깔려 있으니까 나중엔 척척척척 막 그리고 있을 거야. 좌절하지 마세요. 분수가 나오는데요. 네네네. 3번 7분의 1090, 7분의 1000 90이요. 90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걔 무리수 아니에요. 그리고 그 60분법으로 나온 답은 전부 다 호두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이 호두법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65번을 써도 틀려요? 호두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교육과정에 따라서 둘 다 인정하는 과정이 있고 호두법만 인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최근의 유행은 호두법 위주예요. 네. 자, 되셨습니까? 자, 딱 선생님이 2분 있다가 정리하면서 쫙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준이는 마지막 답 못 나왔어? 그냥 알파 플러스
플러스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2파이였네요. 땡. 땡. 2파이 나왔어? 아니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예, 맞아요. 뭐랑 조건이 뭐. 아, 즐거워. 어렵다. 나 이게 상상 못해. 동생이 상상고가? 아니. 썸녀야 썸녀. 썸녀지. 아, 썸녀가 상상고야? 아니야, 헛소리. 이거 기존은 좀 야. 어렵다. 너가 썸녀라 했잖아. 저 이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좋은 신준이. 이게 왜 조건이? 썸녀 인물 아니었어? 예전에 선생님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전교 1, 2등 안에 드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선생님 강원도에 살았으니까 강원도의 국립대학교가 강원대학교잖아. 그 강원도에 있는 모든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원대학교에 합숙시키면서 뭔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녀 청춘이 고1 애들이 서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만나가지고 왜 서로 불꽃이 튀긴 거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튀겼다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니까 다 거기서 또 만나고 있는 거야. 신기하대. 강원도. 아니요. 강원도 내에서 고등학교가 무지 많잖아요. 여기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만 선별을 해서 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라는 국립대학교에 이제 몰아놓고 일주일 동안 뭔가 했어.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친구 사귀면서 놀았던 기억만 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 대학을 갔잖아. 갔더니 얘네들이 다 공부 잘했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대학교에서 또 만나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래서 너 여기 왔구나 막 이러면서 나도 여기 왔어 뭐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대학 잘 가면 좋죠. 자,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X축 대칭 F 그렸습니다. 각 세타 구하래요. 그래, 5세타가 크니까 2n파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자, 3세타는 2n파이 뭐라고 쓸 수 있다? 플러스 알파. 두 식을 더해야 되는구나. 더합니다. 8세타는 2n파이. 결국 세타는 4분의 n파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세타가요 0에서 180도 사이래요. 얘는 4분의 파이는 45도잖아. 그럼 n자리에 몇 들어가는 거 가능해? 1, 2, 3까지 들어가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각 세타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답으로 나오는 건 4분의 n자리에 1 대입하면 파이, 2 대입하면 4분의 2파이, n자리에 3 대입하면 4분의 3파이. 끝!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호두법을 좀 연습하셔야 돼요. 60분법 답 내시면 안 돼요.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예, 원점 대칭 그래프 여기에 있습니다. 각 세타의 합을 구하래요. 자, 6세타가 크니까 큰 값부터 표현합니다. 2n파이 쓰고 자, 6세타는 이만큼 가고 있지 평각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180 뭐라고 쓸 수 있다? 파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세타 표현합니다. 2n파이 플러스 파이 알파예요. 두식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뺐더니 5세타는 2n파이 플러스 파이 나오네요. 결국 세타의 값은요 5분의 2n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타의 값이요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n자리에 대입해보자. n자리에 0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n자리에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1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5분의 3파이 되네요. n자리 2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돼? n자리 잠시만. 2 대입하면 안 되지. 예,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세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n자리에 0 대입해서 하나는 5분의 파이, 1 대입하면 하나는 5분의 3파이, 두 개 더하면 5분의 4파이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호두법도 익숙해지면 얘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표현을 해보도록 하자. 알파는 2n파이 플러스 알파죠. 이제 베타를 표현해야 돼. 자, 2n파이 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플러스 90도만큼 갔다가, 즉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빼기 알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알파 같으면 90도까지 가요. 그래서 빼주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그럼 두식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답! 이게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결과를 이제 공식으로 암기시키는데 시중교재는 선생님은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한 거야. 그 1알파. 네. 베타에 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얘요? 네. 요 베타를 표현하는데 이 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알 수도 있지. 90 마이너스 알파면 되잖아. 네. 어. 좀 빨리. 됐어요? 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지워도 돼요, 이제? 지워도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어떤 변형 문제든 이제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요 원에서 나오는 공식과 부채꼴에서 나오는 공식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원부터 배우는 이유는 왜 그래? 부채꼴이 원의 일부니까. 부채꼴을 배우는 이유는 뭐야? 호도법에서는 부채꼴로부터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삼각함수에서는. 자, 뭔가 잘렸어. 네, 보도록 하자. 자, 원은요 무조건 원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 때는요, 예, 보자. 우선 L이 혹시 뭔지 아세요? L이 뭐예요? 원 둘레 혹은 부채꼴에선 호의 길이를 나타내요. 원 둘레 이 부분 혹은 부채꼴에선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L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S는 무엇을 의미한다?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은 무엇을 의미한다? 원의 반지름을 의미해요. 자, 그럼 우리 공식 알지? L은 원 둘레 L은 그렇지. 예, 이 정도는 좀 알아줘야 돼. 중학교 잘 나와야 돼요. 2파이 R 되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 S는 파이 R의 제곱. 네, 파이 R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요거는 이미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상식. 그래서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요, 부채꼴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의 둘레건 원의 넓이건 조건 몇 개만 알면 돼. 한 개. 뭐만 알면 돼요? 반지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원은 조건 하나밖에 안 필요합니다. 반지름 하나만 알면 돼. 이 조건 한 개가 누구라고요? 반지름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은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당연히 원의 일부니까 누구는 알아야 돼? 반지름 알면 좋겠지? 또 뭐도 알아야 될까? 중심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채꼴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고등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각의 자리에 세타라는 표현이 보일 거야.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는 사인 x 이런 식으로 배웠지. 근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얘가 사인 세타 이런 꼴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세타는 호도법의 단위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냥 각을 의미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타라는 표현 자체가 호도법의 단위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었어.
그런데 부채꼴은 그 일부니까 그래 360도분의 x도만큼만